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1부에서 좀 어떻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짓지는 못했는데 이 글을 쓸 때 왜 표절 시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요즘 뭐 표절이 어떻니 뭐 그 대통령 그 와이프의 그 박사 논문이 표절이다 뭐 또 누구 장관 후보가 뭐 표절 장관이었나요 뭐 아무튼 교육부였나 아무튼 뭐 표절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의 논리가 있으면 내 논리, 나의 논리적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걸 가지고 이거를 소화를 해서 이것에다가 내 논리적 사고를 접목을 시켜가면서 이거를 물론 레퍼런스를 해야죠. 참고 문헌은 뭐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접목을 시켜가지고선 키워나가면 이거는 내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 내 사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이거를 어답트 한다 그러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내 거는 없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이럴 때 이제 표절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럴 때 공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 쓰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광고를 하다 말았는데 아, 광고를 마저 하고 할게요. 예. 이 그 늘푸른 작년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작년회에서 제공하는 이 강의를 그 신청을 하시면은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훈련을 하신다 생각을 하고 민동필이 하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 분들이 하시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이런 것들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요거는 사실상 성인반을 성인반이라고 봐야죠. 그 20대 학생 이상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예, 대학생들 뭐 사실상 연령대를 그렇게 정해놓질 않아 가지고 여기 써있죠. 수강 연령 제한 없다고 그래서 고등학생도 이제 가능하고 한데 저는 뭐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는 그 대학생 이상 예, 대학생 이상이면은 누구든지 이제 들어와서 들을 수 있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고등학생들하고 또나 뭐 또 공부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위주로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요 캐나다 늘푸른 한인 늘푸른 청년회라고 이제 최근에 그 결성이 제 비영리 단체로 인가가 났고 그래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카페 주소 여기 적혀 있죠? 예. 여기 KUBA라고 하는 요 카페. 예. 다음 카페인데 여기에 제 멤버로 등록을 하시면은 그리고 뭐 저는 회원 등록도 추천은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가을 학기에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 회원, 제 임원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대학을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 11학년, 12학년, 물론 10학년도 포함이 되죠.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수학 공부하는 방법서부터 뭐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저와 함께 이제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자폐 아이들의 이 공부하는 방법. 예, 이거는 제 아들과 저도 같이 들어가고 또 여기 이제 임원진들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제 아들도 이제 여기 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그 내용들, 글쓰기 이런 내용들이 고등학교하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인원 제한은 없이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대학 이상, 대학원생이든 뭐 다 상관없이 그 공부하는 방법과 이 글쓰기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작년회와는 다르게 청년회에서 이제 그거는 제가 맡아서 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할 거고
또 특강 같은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 계획을 할 때 제가 그 저희 자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 광고가 되고 신문 광고로는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저희 그런데 이제 한아름이나 여기 이제 그 게시판 같은 데 있죠. 예, 그런 데도 올리고 아마 이 임원진들의 그 이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저도 뭐 계속 이 안에다가 이제 광고는 할 겁니다. 때가 이게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지면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광고를 할 텐데 어쨌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글쓰기에 대한 것이 이 유튜브 제 이 TV 똥똥이로 이제 충분하지가 않을 거거든요. 지난번에 수학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학 공부에서도 방법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수학을 제가 뭐 그 저희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과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이 강의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그 공부 방법에서 이런 주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은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공부 방법에 일단 접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 되는 걸로 이제 일단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TV 똥덩이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요것들을 이 참고를 하시면서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청년회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이 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그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회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글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한번 이렇게 볼게요. 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이 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를 찾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할 때 그 핵심이 되는 것,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글은 진짜 논리적으로 잘 썼다. 거기에다가 또 표절 시비 같은 것도 없이 이건 이 사람만의 고유한 글이다 라고 하는 거를 쓸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아마 이 글쓰기의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제일 찾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이 뭐 가끔 질문을 던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야, 뭐 한 달에 한 권씩 책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런 얘기가 있던가요? 뭐 예전에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도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글에 이렇게 매달릴까요?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한글을 생각했을 때 다른 글자들은 뭐 어원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글을 생각하면은 딱 한 사람 눈에 귀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세종대왕. 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딱 뜨죠? 그러면은 이 세종대왕은 왜 그때 당시 뭐 제가 아는 그 정보로는 그때 당시 이 한글을 창제한다 또 그 과정에서 말도 많고 뭐 신하들의 반발 이런 것도 많았고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왜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이 글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왜 백성을 위한다. 지금 뭐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백성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저희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보면서 글에 대한 이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일단 한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글. 예, 한글. 한글을 세종대왕이 그 창제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말하고 달라서 우리가 쓰는 말이 중국말하고 달라서 우리말에 맞는 우리말에, 그러니까 우리말이죠. 우리말에 그 맞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 매치되는, 이 자꾸 영어 아니면은 그 제 한자가 생각이 나는데, 부합한다? 부합한다는 것이 그 제 서로가 잘 어울려서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말과 글이 서로가 잘 어울려서 맞는 이러한 한글을 창제하게 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말에 잘 맞는다, 우리말에 말과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가 낫겠네요. 부합한다 빼고 어울린다. 제가 한자를 최대한 이 자제를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도 요 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설명을 하면서 나오게 될 텐데, 어울린다라는 걸로 해볼게요. 우리말에 어울리는, 그리고 우리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쵸? 표현도 한자인가요? 네, 그런데 워낙에 이제 토착화된 말이라서 어쨌든 우리말을 그 글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한글을 만들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중국하고 우리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말이 가진 것과 문자가 서로가 잘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게 뭐를 뜻할까요? 네. 자, 한자를 놓고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한자를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제가 한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사자성어, 예, 사자성어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한자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거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 이런 거 묻지 말아 주세요. 예. 사자성어라고 하는 요 한자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자성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중국에 있는 그 중국 글자를 한국어로, 그 우리말이죠. 우리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말로 나타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놓고서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지금은 많이들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사실상 한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죠? 한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사자성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분명히 언어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도 한글로 표현이 됐죠. 자, 성, 다 한글로 표현이 됐죠. 그런데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어지는 3부죠. 네, 3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